한 50%, 30% 오를 정도다. 그런 건 투자는 안 되고요. 최소 한 5배 정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거에 투자를 해야, 그래서 이제 안전마진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게 100%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에코프로 BM이 앞으로 좋을 거다. 이제 이거는 되게 저평가되어 있어갖고 긴 안목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면 큰 돈을 버실 거다라는 얘기를 처음 한 게 2022년 6월 16일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6월. 1년 됐네요, 이제. 1년 됐습니다. 딱 1년 됐습니다. 이게 서영교 TV에서 제가 처음 얘기했는데, 네. 그때 이제 에코프로가 30배 가고 에코프로 BM 10배 간다. 이때도 제가 에코프로를 에코프로 BM보다는 더 좋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자체가 작년 6월 달만 해도 아무도 모르는 주식이었어요. 회사는 되게 좋은데, 이 회사가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의도가 되게 이제 무식하고 게을러 터져갖고 커버 자체가 안 되던 종목이었어요. 에코프로 BM은 그전에도 쭉 이제 양극재 1등주였으니까 이제 모든 2차전지 애널리스트들이 다 커버를 했던 종목인데 네. 비해갖고, 에코프로는 지주사잖아요. 네. 그래서 지주사여서 이제 2차전지 담당자들은 저 지주사라서 내가 담당 안 하고, 반대로 이제 지주사 담당자들은 2차전지라서 담당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묻혀져 있던 보석 같은 주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발굴을 해서 에코프로는 30배 갈 것 같고, 에코프로는 10배 갈 것 같다. 3년 들고 가면.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때 에코프로가 75,0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71만 4천 어제자 기준에서 9,500원 올랐고요. 이제 3년 뒤에 30배를 했는데 1년 지나서 10배는 올랐네요. 어쨌든. 예, 10배 올랐습니다. 네. 앞으로 3배가 남은 거죠. 네. 예, 그렇고, 에코프로 BM은 13만 500원일 때 제가 얘기했는데, 어제자로 24만 1,000원이니까, 두 배 2배 정도, 오른. 2배까지 못 오른 거죠. 그러니까 네. 한 5배 남은 거고. 이제 액면을 보면 사실 그렇긴 한데, 제가 다시 밸류에이션 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더 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여기서 이제 30배, 10배, 30배 가려면 좀 더 올라야 되는데 예.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제가 얘기를 잠깐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50배? 에코프로 BM 한 8배나 9배 간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그냥 오히려 느낌적으로. 에코프로는 좀 높이고 에코프로 BM은 살짝 낮추시네. 예. 그런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사실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배 간다고 진짜 30배 갈까요? 10배 간다 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10배 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보면 어떤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네. 사서 이제 뭐 조금 먹었다고 팔지 말고 3년 일단 한번 갖고 가봐라. 그러면은 이제 잘 되면은 20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잘 안 되면은 한 5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점은 어디까지나 3년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30배, 10배 정도 간다고 생각해야 3년을 갖고 갈만 하죠. 3년에 뭐 2배밖에 안 가는 거를 뭐 3년씩 들고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주가를 맞춘 게 아니에요. 주가의 흐름을 예측을 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단순히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싸다. 이제 30배가 올라야 적정 가치다. 에코프로 BM은 10배가 올라야 적정 가치다. 이제 그렇게 사실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년간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내카사마 팔고 2차전지 8종목 사라.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2차전지 8종목 사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3개월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3년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 거죠. 예. 3개월 동안 놓고 보면은 네카사마가 2차전지 8종목보다 훨씬 수익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네. 근데 3년이라는 기간은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말을 하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분명히 8종목이 네카사마 갖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우위에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보시면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하나의 태도와 하나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태도.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 얘기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적인 자세를 갖게 되거든요. 톨레랑스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민중이 옳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1번 찍으신 분들은 되게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번 찍으신 분들에 대해 갖고 이제 불편한 심기라든지 이제 2번 찍은 인간들 때문에 지금 나라 망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관련해갖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이제 봉화에 내려와서 자기도 이제 한 시민 언론을 만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이제 사실을 왜곡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사실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을 이제 시민 언론 한번 만들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구상을 하시다가 이제 결국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시민 언론을 만들 때 이제 그 닉네임을 뭘 파셨냐 하면 우공이산이라는 거기서 이제 착안해갖고 노공이산이라고 이제 파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강물처럼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물처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강물이 한 번은 이게 직선으로 쭉 내려와서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굽이쳐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굽이쳐서 흐를 때마다 이게 이제 역사가 퇴보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바다라는 진리로 나아간다. 역사는 발전한다.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1번을 주로 찍으셨던 분들이 2번 찍으신 분들을 이제 탓하시는 게 2번이 돼갖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많이 나쁜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한번 그렇게 갔다가 이게 다시 한번 1번으로 오는 게, 그게 이제 강물이 마치 굽이쳐서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7년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갖고 이제 헌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 헌법을 통해 갖고 직선제 개헌해서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 뽑았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개헌을 이렇게 이끌어냈던 민주 진영에서는 당연히 이제 군사 독재가 종식이 되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혹은 김영삼 대통령이 될 걸로 당연히 생각하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로 투표해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부 독재가 사실은 이제 5년 더 연장된 느낌, 이제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바로 김영삼, 김대중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동안 쭉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쭉 진행해 왔었던 그런 궤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한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한번 중간에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게 오히려 좀 맞았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강물처럼이라는 얘기에 나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그때는 그때의 민중의 선택이 맞았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그래야지 독재로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중의 선택이 투표해갖고 그 투표의 결과가 틀렸다라고 이제 이건 100% 틀린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 투표라는 제도 자체를 이제 유지해야 될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 편이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 갖고 상대편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민중이 옳다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승복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고 시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찍어서 이제 안 되신 분들이 2번 찍은 분들한테 대해서 이제 되게 저 나쁜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분들의 판단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한번 2번 갔다가 다시 한번 1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게 1번이든 2번이든 서로가 존중해 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제 99년 선거인가 그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나서 하신 말씀이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이게 투자하고 사실 좀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투자 또한 하나의 태도와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태도. 아까 이제 민주주의에서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투자 또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내가 3년 갖고 가서 계산해 보니까 3년 뒤에 적정 가치가 한 50%, 30% 오를 정도다. 그런 거는 투자하면 안 되고요. 최소 한 5배 정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거에 투자를 해야, 그게 3년 뒤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절반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건지는 거잖아요. 30%밖에 이제 투자 여력이 없는 거를 내가 투자하면 그게 내 생각하는 거에 반밖에 안 가면 그거는 마이너스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마진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해 놓고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내가 이런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이게 100% 안 맞을 수 있거든요.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기 안 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필요한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이 종목이 내가 이제 이건 확실하다. 100% 확실하다. 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실대로 잘 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소한 5개 정도는 갖고 가라. 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그 5개 중에 1개가 잘못 내가 판단해서 다 날라간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5개 중에 이제 하나면 20%니까 20% 정도는 딴 데서 충분히 커버하고 남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의 믿음은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옳다는 믿음. 그러니까 장기적이라는 얘기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틀리다는 얘기.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아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한 75,000원이었거든요. 이때는 틀린 거였어요. 시장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판단 자체가 택도 안 되게 틀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를 할 때 이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가 영원 유지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저평가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은 결국은 제자리에 찾아갈 거다 하는 믿음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제가 75,000원에 처음에 샀거든요. 네. 샀는데 사실은 이제 사자마자 오른 게 아니고 그 이후에 65,000원? 65,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오히려 사자마자.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오를 거다라는 믿음이 내가 있었기 때문에 네. 75,000원 사서 65,000원 떨어지면은 거의 한 20%? 30%? 뭐 이렇게 가까이 20몇 프로 떨어진 거잖아요. 네. 떨어졌을 때 내가 동료가 없었고 오히려 그 떨어진 가격에 더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샀는데 그게 나중에 지금 보면은 70만 원이 된 거니까 장기적으로 시장이 내가 옳았다는 거를 이제 확인시켜 준 거고, 그 시장이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그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네. 내가 잘 기다렸고, 그래서 그 기다림에 대한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금 받고 있는 네.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8종목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요 밑에 보면 8종목 간 것 중에서 지금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거의 오르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난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난 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얘들이 아직 때를 안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 오를 때가 안 돼갖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 떨어진 것들을 네. 지금 좀 더 사야 되는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면에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1월 27일에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지금 473% 올랐는데, 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종목들, 8개 종목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8개 중에서도 그러면은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더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 올랐다고 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것도 네. 아니고 어디까지나 밸류에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접근을 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밸류에이션 느낌으로 해서 계속 접근하려고 하면은 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거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부산의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했지만 할 때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떨어지고 해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제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노력들이 사람들이 다 알아보면서 그게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내가 투자해서 바로 수익이 네. 나면 좋지만, 네.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오르면 좋지만, 네. 안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시장이 원래 제 가치를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항상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만큼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때 사서 샀는데, 사자마자 그게 이제 내가 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위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 대한 기다림, 믿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제 따라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기서 떨어진 거 얘기해 주셔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최근에 1조 규모 유상증자 추진하면서 크게 하락했잖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시고 향후는요?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잘리는 이유가 네. 잘리게 된 이제 핑계로 삼은 게, 유상증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각, 네. 이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오버행 이슈잖아요. 그 오버행 이슈를 이제 미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 얘기를 한 게, 공시의 위반이다. 해서 이제 그거를 트집 잡아갖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저를 자르게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드린 이유가 이 SK이노베이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자세히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 이제 20만 원 최근에 고점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전으로 보면 계속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드디어 이제 SK온이 그 수율이 이제 잡혀가면서 조만간에 흑자가 날 거다. 네네네. 예. 이런 얘기들이 20만 원 막 하고 할 때 계속 많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때 자세히 보면은 그 얘기가 있는 그 무렵에 기관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었어요. 기관들이 한 5연속으로 쭉 팔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밤에 기습적으로 유상증자 한다는 게 발표가 되고 그 유상증자 발표한 다음에 마이너스 한 7%가 빠졌죠? 그리고 이제 더 빠져갖고 지금 15만 8천 원까지 빠져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유중이나 그런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오버행 관련해갖고 기관들은 다 알아요. 여의도 기관들한테는 다 얘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개인들한테만 숨겨요. 그래서 기관들은 미리 알고 그까지 다 팔아먹고 자기들이 잘 팔아먹으려고 애널리스트들 부추겨갖고 좋은 이제 이런 리포트 나오게 만들고 거기다가 팔고 모르고 있다가 산 사람들은 개인들은 지금 뭐 20만 산 사람 불과 20% 지금 마이너스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IR 담당자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관들만 이런 오버행 관련된 그거 알고 개인들은 모르고 이거는 저는 평소에도 되게 좀 불공정하다. 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논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IR 담당자가 이제 개인분들한테도 제가 정보를 드린다고 우리 이제 자사주 같은 거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투자를 위해서 좀 팔 계획이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저기 벌점 8.5점 매기고 8,500만 원 배고 불리고 빠떼아신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SK이노베이션 요번에 이제 그 유증한 거는 사실 제가 봐서는 악재는 아니에요.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악재는 아닌데 지금 항상 그런 식으로 기업의 IR이 개인 투자자들을 뒤통수를 치는 쪽으로 이제 움직여왔고 그 뒤통수 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정보를 기관들한테 다 누설해주고 기관들은 미리 알고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 관련하면은 항상 이런 형태의 이제 뒷말들이 계속 무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은 그에 대해 가지고 투자자들은 이제 되게 배신당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이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악재는 아니에요. 악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보면 최근에 이제 SK온이 그 미국의 공장을 빠르게 증설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 융자를 12조를 이제 저리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12조의 저리 융자를 받아갖고 공장을 막 증설하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다 자연스럽게 자본금도 어느 정도로 이제 비중을 맞춰가지고 투자가 돼야 그래야지 이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서 뭐 부채 비율 500%, 600% 이렇게 되면 보기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지금 SK이노베이션은 그런 이제 SK온의 추가 출자를 위한 자금 같은 것들이 지금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 상태거든요. 뭐 그런 차원 아닌가 싶고요. 1조 2천억 투자한 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봐서는 크게 봐서는 문제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거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배반감, 배신감 기관들한테는 미리 다 얘기해 줘가지고 팔아갖고 빠져나가게 만들고 개인들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거구나. 이런 더러운 회사에 내가 다시 투자해 하나 봐라. 이런 느낌이 드니까 주가가 사실 떨어진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주가를 형성하는데 이제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니까 특히 그런 게 심해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과거에 해왔던 전력까지 같이 이제 그 맞물려 갖고 지금 이제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수율도 잡혀가고 있고 그다음에 AMPC 관련해서 이제 흑자 SK온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도 빨라지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뭐 12조를 융자를 해갖고 특별 융자해서 이제 공장 짓는데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거고 해서 제가 봐서는 오히려 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살 겁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이번 주에? 다음 주요. 다음 주. 예,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예, 녹화일 기준 금요일이고 아마 수요일 이전에는 올라갈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7천만 원을 추가로 더 살 거거든요. 7천만 원이요? 예, 요번 돈 좀 생겼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묻지 네,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7천만 원 정도 돈이 생겨갖고 안 그래도 좀 더 사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 SK 이노베이션 살 거고요. 뭐 네.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네. 살려고 하는 게 LG 엔솔도 좀 살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좀 비중을 네. 요번에 좀 많이 살려고 하는 게 LG 화학을 제가 좀 제일 많이 살려고 하고요. 1순위 LG. 1순위, 예. 다음 주 수요일 기준. 다음 주 수요일 기준으로 LG 화학 포스코홀딩스를 좀 많이 살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렇게 한 3개를 좀 많이 살 것 같고요, 비중을. 네. 이 7천만 원 중에서 많은 금액이 이 세 종목으로 이제 분산돼서 들어갈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아까 이유를 말씀드리면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요. 제가 이거 원래 많이 안 갖고 있었어요. 한 600만 원 정도 원금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한 1,400만 원 정도 더 사갖고 한 2,000으로 맞추려고 하고요. 투자 네. 금액을. 그 다음에 LG 화학 포스코홀딩스도 대략 한 그 정도, 1,500에서 한 2,000 정도, 1,500? 뭐 이 정도 살 생각이고,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안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안 올린 이유가 뭐냐 하면 화학이 지금 경기 안 좋습니다. 예, LG 화학은 아직 담당이 2차 전지 담당보다는 이제 전통 화학 담당이기 때문에 전통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리포트도 많이 쓰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LG 화학은 2차 전지 양극재 회사로 보기도 하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화학으로도 많이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오르기도 덜 올랐고, 그 다음에 뭐 LG 화학을 지금 사실은 이게 전통 화학 보고 사는 거는 제가 봐서는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LG 화학이 괜찮을 것 같고, 네. 최근에 또 이제 LG 엔솔 지분 한 2주 정도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LG 엔솔 80% 정도 갖고 있는 그 지분이 이게 시가대로 현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 중에 일부는 하는 것들을 또 보여준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서도 괜찮을 것 같아서 LG 화학 우선주를 살 겁니다. 아, 우선주야? 예, 우선주. 보통주가 아니에요? 보통주가 아니라. 왜 그러면 우선주인가요? 네, 지금 우선주를 더 추천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우선주가 이제 괴리율이 있는데 네네.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네. 최근에 평균을 제가 한번 보니까 대략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네. LG 화학 우선주가 이제 LG 화학에 비해서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50%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괴리율이 좀 더 커갖고 LG 화학 우선주가 안 괜찮겠나. 수익률 측면에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이게 결국은 에코프로가 오르면 포스코홀딩스 다시 같이 올랐어야 돼. 맥락 같은 거거든요, 이게. 둘 다 이제 자원주니까. 네. 에코프로가 이제 리튬으로 많이 오른 거고, 그 다음에 네. 플러스에서 전고체로 이제 많이 네. 오른 건데, 포스코홀딩스도 리튬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직 이제 숫자로 안 시켜서, 아직까지도 이제 여의도의 그 우리 기관들이 되게 이제 단기적인 관점, 3개월,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포스코 홀딩스가 올해 4분기에 이제 그 광양의 광석형 리튬, 이제 그거 수산 리튬으로 바꾸는 이제 그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 이제 움브레 무류도가 이제 본격 가동이 되는데, 이게 좀 멀리 있으니까 그 안에는 사실은 이제 뭐랄까 적극적으로 기관들이 좀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좀 숫자 나오면 그거 보고 투자하자 뭐 이런 느낌을 하는 것 같아갖고, 그러면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당연히 좀 더 사야 되는 지금 타이밍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3개를 더 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제가 285주가 있거든요. 15주 사서 300주 채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LG 엔솔도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요것도 조금 더 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조금 더 사려고 하고요. 나노신수도 조금 더 사려고 합니다. 7개 사겠네? 네. 예, 포스코 퓨처엠 원래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대신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홀딩스를 갖고 있는 거니까, 예. 주요로는 아까 말씀하신 3개 있고 나머지 세 개. 조금씩. 예.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 화학 포스코 홀딩스를 주력으로 이제 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중간급으로 사고, 그 다음에 LG 엔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나노신소재는 좀 약금액으로 네. 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